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그 엄청난 인기로 인해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으며 지우가 20년째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지우가 다른 지방으로 떠나 수행을 계속한다는 결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낼 작정으로 포켓몬스터를 구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무인편이라 불리는 포켓몬 첫 번째 시리즈가 시작할 때는 포켓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원래 계획으로는 1년 반을 잡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5년을 넘게 방영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켓몬 첫 번째 시리즈, 즉 무인편에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결말이 있었으나 포켓몬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 후속작을 내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요. 한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지만 포켓몬스터 무인편 시리즈의 구성 담당이자 각본가였던 슈도 타케시가 웹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는 사이트에 칼럼을 올리면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칼럼에는 슈도 타케시가 원래 구상해두었던 마지막 에피소드와 에필로그, 그리고 그 복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제는 과연 포켓몬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인데다가 특히 에필로그는 굉장히 난해하고 또 충격적이니 이번 영상은 끝까지 봐주셨음 합니다. 그럼 포켓몬스터의 마지막 이야기, 우선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죠. 포켓몬들은 자신들이 인간에게 사실상 이용당해 왔으며 인간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곧 인간들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형성되어 인간과의 전쟁을 시작하죠. 이때 반란군의 리더로 추대받는 포켓몬이 바로 지우의 피카츄입니다. 피카츄는 이미 지우와 수많은 모험과 배틀을 해오면서 최강의 포켓몬 반열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피카츄는 포켓몬으로서의 자신을 선택하여 반란군에 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과의 우정을 믿고 공존 생활을 지켜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 역시 고뇌에 차 있을 무렵 당당하게 포켓몬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하다고 외치며 전쟁을 멈추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켓단 3인방이라 불리는 로사와 로이 그리고 나옹이었죠. 로켓단 스스로는 몰랐지만 그들은 이미 포켓몬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인간의 말과 포켓몬의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옹은 중재자의 역할로 제격이었죠. 그렇게 지우와 피카츄, 로켓단의 활약이 계속될 쯤에 뮤츠가 등장합니다. 뮤츠는 이제 자신은 대체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은 상태였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한 포켓몬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놓았고 이에 두 종족은 역시 포켓몬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다고 결론 지으며 마무리되는 것이 포켓몬스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어디까지나 각 잡고 만든 시나리오가 아닌 슈도 타케시의 머릿속에만 있던 플롯에 가깝기 때문에 대략적이긴 해도 대충 어떤 스토리였는지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이 스토리가 슈도 타케시가 구상한 마지막 장면은 아닙니다. 아직 에필로그가 남아있죠. 하지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슈도 타케시가 포켓몬과 인간의 전쟁이라는 스토리를 마지막 에피소드로 정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미리 넣어두었다는 복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생각해보면 포켓몬과 인간의 전쟁이 마지막 스토리라는 것은 다소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당연히 지우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거나 챔피언이 되는 것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속에서 포켓몬과 인간은 친구라고 몇 번이나 설명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반란이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우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슈도 타케시는 포켓몬스터를 구상할 때부터 포켓몬 배틀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 만화의 각본을 자주 맡았던 그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포켓몬의 각본을 맡아달라는 일을 받았을 때부터 과연 포켓몬 배틀이란 우리가 흔히 동물 학대라고 말하는 투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틀에 너무 중점을 두면 파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장기 방영이 힘들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방식은 너무 현실적이고 꿈이 없기 때문에 배틀보다는 모험에 더 중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는 무인편에서 지우가 배지를 얻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지우는 체육관 시합에서 이기는 것으로 배지를 얻는 것이 아닌 그들을 도와주거나 배틀 이외의 방법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배지를 얻는 묘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슈도 타케시는 포켓몬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길 거라는 요소를 이전부터 넣어와 스토리 초반부터 복선을 깔아두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그다가 메인으로 나오는 31화죠. 이 에피소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댐 건설을 하려는 공사장과 이를 방해하려는 디그다와의 갈등이 주 내용으로 공사장은 트레이너들을 불러 디그다를 퇴치해달라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포켓몬들은 트레이너들의 말을 듣지 않으며 볼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디그다들은 그 산에 있는 숲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댐이 지어지면 그 숲들이 전부 수몰되어 많은 포켓몬들이 터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디그다들은 공사를 방해했고 이를 알고 있는 포켓몬들도 트레이너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슈도 타케시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포켓몬과 인간이 친구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며 인간의 행동을 통해 포켓몬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는 이 세계에서 과연 포켓몬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옹의 옛날 이야기가 중심인 에피소드, 나옹의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역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슈도 타케시의 말에 따르면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나옹이 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나옹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되는 것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죠. 때문에 한때 인간이 되고자 인간의 모든 것을 학습했던 나옹은 그 누구보다 인간을 이해하는 포켓몬이며 또 모든 생물 중 유일하게 포켓몬과 인간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이 전쟁의 중재자로 적합함을 알리고 싶었다 합니다. 이렇게 로켓단은 초기 구상 때부터 단순한 개그 악역이 아닌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던 캐릭터이기에 슈도 타케시는 로켓단의 성우들을 찾아가 포켓몬스터의 성공은 로켓단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스토리인지라 로켓단의 성우들은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참고로 로켓단 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사인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대사는 슈도 타케시가 직접 만든 대사입니다. 원래 구상대로 같다면 포켓몬과 인간의 전쟁을 멈추려는 로켓단이 이 대사를 날리며 멋지게 등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외에도 다른 복선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슈도 타케시가 구상했던 포켓몬스터의 마지막 장면, 에필로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도 타케시가 칼럼에서 밝힌 내용으로 정말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데 가능한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우선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된 지우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은 아름답게 포장된 어린 시절의 추억, 상상의 생물 포켓몬들과의 모험, 우정, 공존. 그것은 현실 세계의 인간인 지우가 만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어딘가에 분명 피카츄와 포켓몬이 있었고 로사가 있었고 로이가 있었고 뮤츠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지우의 어린 시절 모험에서 만난 모두가 노인이 된 지우의 눈에는 보인다. 지우의 귀에 지우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 빨리 자렴. 내일은 여행을 떠나는 날이잖니.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부름에 일어난 지우의 모습은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활기차게 집을 떠난다. 그것은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도 아닌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를 찾고 타인과의 공존을 위한 여행이었다. 여기까지가 슈도 타케시가 구상해둔 포켓몬스터의 마지막 장면, 에필로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포켓몬스터의 내용은 전부 지우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말을 내려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슈도 타케시라는 인물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슈도 타케시는 아동 만화의 각본을 담당할 때도 암울하거나 철학적인 스토리를 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우주전사 발디오스를 보면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죠. 이 작품의 결말 역시 상당히 충격적인데 요약하자면 주인공과 그 일행은 지구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채 30억의 인구가 수몰되어 버린다는 결말입니다. 인류 몰살 엔딩이라는 전대미문의 결말로 끝나버려서 당시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렇다고 슈도 타케시가 실력이 없거나 아무 생각 없는 각본가는 아니었습니다. 포켓몬스터 최고의 극장판이라 불리는 뮤츠의 역습 역시 그의 각본으로 뮤츠의 역습이 얼마나 흥했는지를 생각하면 슈도 타케시의 재능과 노력을 짐작할 수 있죠. 그의 말에 따르면 포켓몬의 에필로그, 그러니까 꿈 엔딩조차도 숨겨진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동 만화인 포켓몬스터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는 것은 너무 꿈이 없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꿈과 만화 속 허구의 세계를 쫓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포켓몬은 현실이 아니기에 아이들이 허구의 세계에만 빠져 몸만 커지고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은 지우의 상상이었고 지우는 포켓몬 마스터가 아닌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는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포켓몬을 보는 아이들 또한 허구의 세계와 작별하여 현실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슈도 타케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포켓몬이 엄청난 인기로 인해 20년 넘게 방영하면서 이 플롯은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제작진들이 나름 아쉬웠는지 포켓몬스터 리부트 극장판인 너로 정했다에서 이와 비슷한 전개가 잠깐 등장하죠. 그 외에도 너로 정했다에는 슈도 타케시가 구상했던 설정이나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 2010년에 사망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에서 일부 각본 담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무인편 이후로 포켓몬스터의 각본과 구성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AG부터는 그가 원했던 방향과는 반대의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포켓몬 배틀이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포켓몬스터는 사실상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작품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포켓몬을 지켜보면서도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의 환상의 최종화라 불리는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동 만화에 저런 엔딩이 말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애니메이션들은 충격적이거나 난해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었죠. 우주전사 발디오스처럼 인류가 멸망하면서 끝나는 전설 거신 이데온이나 팬들은 명장면이라 말하지만 아무리 봐도 난해한 에반게리온의 축하의 엔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도 슈도 타케시와 포켓몬스터에 대한 재밌는 것들이 더 많지만 시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군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